와우! 달순의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5라운드 승부패 캐리가 할 건데 네. 네, 제가 바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반타작을 했고요. 우리 페노님은 이제 하나, 6개 중에 이제 하나를 달랑 이제 하나를 맞추셨습니다. 다 피해가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5라운드도 가볼까요? 자, 5라운드도 좋습니다. 바로 가보죠. 네. 자, 금요일 경기 갑니다. 인천과 강원. 인천은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2무 2패로 11위. 강원은 2승 1무 1패로 5위입니다. 네. 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 경기는 네. 인천이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지난 라운드처럼 시즌 첫 승을 위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네. 오케이. 지난 경기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네. 실점이 많았죠. 그래서 내렸다고 한다면 네, 인천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는 아무래도 강원이 어떻게 인천의 수비를 공략할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추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이제 강원의 공격 방식에서 재미있는 특징이 고무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고무열 선수가 공격적으로 엄청 올라가요.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느낌. 네, 그래서 김승대 선수랑 거의 투톱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뭐 이런 장면이죠. 김승대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수비를 흐트러 놨을 때 고무열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장면. 네, 여기서 계속 득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렸어요, 인천이. 수비적으로 좀 승리가 필요하니까. 안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 김승대의 공간 침투가 포인트겠죠. 인천이 올린다고 한다면 뒷공간이 넓게 벌어지니까 김승대가 얼마큼 뒷공간을 칠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좀 보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게 좀 서툴렀다. 그래서 실점 장면을 보면 역습당할 때 수비는 한 명인데 숫자가 부족한. 그렇죠. 공격수는 3명. 이러니까 야, 오늘도 저 깨알처럼 축구공 이만하게 그래픽 넣었네. 그래서 저렇게 되니까 네. 실점이 엄청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인천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는 이제 좀 수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이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생각보다 좀 실점은 많았지만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공격 패턴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결과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제 뭐 송시우 선수나 김호남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 또 측면에서 드리블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서 이 두 선수를 활용하는 게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고사가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무고사가 포인트다. 네, 이 정도 포인트. 자, 인천과 강원 금요일 경기. 하나, 둘, 셋. 강원. 네, 어디요? 강원. 네. 좀 안전빵으로 이제는 하려고.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와. 네. 이번 주말에 뭐 가장 어찌 보면 빅 경기. 그렇죠. 동해안 더비랑 더비도 있고, 야, 서울과 전북이 붙네. 네. 근데 이 두 팀은 사실 중원 싸움을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초반에 어쨌든 그래도 서울은 2승 2패, 네. 전북은 3승 1패.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순위를, 물론 서울이 지난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은 꽤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득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주요한 이제 포인트 중 하나가 고유한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서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이게 정말 크다고 고유한 선수는 생각을 뭐 합니다. 사실 어떤 포지션에 간에 넣어놓으면 다 뛸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측면에 갖다 놓고 미들에 갖다 놓고 다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저 4명의 미드필더가 압박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난 경기 보면 성남이 제대로 빌드업을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이제 저 4명의 미드필더 고유한 선수를 중심으로 한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전북을 보면 전북도 이제 중원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는 팀 중 하나죠. 그렇죠. 특히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무릴로도 뭐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익숙한 선수고, 네네네. 김보경이나 쿠니모토가 이제 윙어로 배치됐을 때도 중앙으로 엄청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경기 장면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중원에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하고 전북이 붙었을 때 저 중원 싸움을 지켜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쿠니모토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완전히 터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전북이 지금 감독도 모라이스 감독도 퇴장. 그다음에 홍정호 선수 센터백도 지금 퇴장 징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미치겠죠. 아무래도 조금 저 전북에게는 그렇죠. 마이너스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어. 이제 중앙 수비수가
전진해서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 장면도 지난 경기인데 네네. 김주정 선수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출전해서 측면으로 막 달려나가서 완전 셰필드야. 그렇죠. 3대2 상황을 만들어 놓는 저런 장면인데 센터백이 오버랩 이런 그쵸. 거. 네. 그래서 저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전북은 그 한경 선수가 나왔을 때 측면 공간을 가장 잘 공략해 줄 수 있는 측면 공격수잖아요. 전북에서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는 공간을 좀 잘 공략해 줄 수 있느냐. 수비 쪽에서 오버랩 나오니까 그 뒷공간을 빠른 발이 얼마큼 칠 수 있느냐.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서울. 저 사실 무승부 계속 생각하다가 서울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북이 그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까? 좋아요. 네. 동해안 더비. 네, 이제 자, 포항이 2승 1무 1패로 4위. 울산은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네. 2승 2무로 2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포항의 입장에서 좀 보면 심상민하고 김용환 선수가 양쪽 풀백이 다 동시에 군입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맞아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3백.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현장에서 딱 라인업을 받았는데 포메이션 바뀌잖아요. 중계진은 하창래가 오른쪽 풀백 폭백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창래를 그렇게 쓰려나 보다. 원래 센터백인데. 그렇죠. 근데 경기를 하는데 완전 3백인 거야. 맞아요. 3백에서 윙백으로 그 양쪽 풀백의 공백을 메웠구나. 그러면서 팔라시오스 일루첸코 잘 치더라고.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일류첸코와 팔라시오스 혹은 이제 일류첸코와 송민규 이 두 선수의 투톱의 움직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 자 가볼까요? 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팔라시오스가 뛰어가고 그러면서 일류첸코가 좋은 패스 넣어주고 이 간단한 콤비네이션이었는데 네네네. 인천의 수비를 완벽하게 계속해서 무너뜨렸던.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심플이지 베스트거든. 진짜 저런 게. 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울산의 뭘까요?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난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수비 앞 공간의 수비가 전혀 안 된다는 것. 사실 그 울산 팬들이 저 위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쵸. 뭐 윤빛가람이나 신진호나 원두재가 있는 자리인데 자리만 놓고 보면 지난 경기에서도 뭐 엄원상 선수가 드리블해서 들어오는데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고 부산전에서도 보면 이제 김병호 선수가 드리블 해오는데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고 그 경기들을 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했군요. 그리고 뭐 수원전에서는 이제 뭐 고승범 선수가 중거리 때리고 있는데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고 그렇죠. 그거는 뭐 완전히 열어줬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저걸 못 고쳐 나오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뭐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지만 사실 울산의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죠? 주니어라든지 득점 선두기도 하고 이총용이 어떤 훌륭한 플레이메이킹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 공간을 어떻게 좀 울산이 막을 거냐. 그래서 결국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류첸코가 내려왔을 때 저 공간을 그냥 내어주면 일류첸코가 받아서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포항이 3백을 사용을 했을 때 아직은 조금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번 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3백을 쓴다면 조금 심동훈 선수 쪽이 조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난 경기에서도 보시면 심동훈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중앙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측면 공간이 완전히 열렸던 장면이었거든요. 이렇게 심동훈 선수가 좀 수비 위치를 잡는데 조금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이제 김인성 선수가 어떻게 좀 공략을 할 수 있을지가 울산에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그림처럼 심동훈이 꺾고 들어왔을 때 뒷공간이 열리면 얼마큼 팔 거냐. 네,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어렵다. 자, 됐습니다. 저 생각했습니다. 벌써 됐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울산. 어디야? 울산. 말을 해. 나 포항이 이길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렇습니다. 부산 상주. 이거는 부산이 지금 승격을 했는데 2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10이고 상주는 2승 1무 1패. 좋아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예요? 경기 장면이나 이런 게 아니네요? 네, 이거는 이제 키패스 횟수인데 이번 시즌 키패스 횟수인데 이제 이 두 팀이 역습을 하거나 전방 압박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팀인데 사실 지공 상황에서 세밀하게 풀어나가는 공격 방식에는 사실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뭐 수원이나 대구를 상대했을 때 두 팀이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패스 미스가 나고 역습당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싸웠을 때는 이제 좀 어떤 팀이 수비적으로 내려갔을 때
좀 한 팀이 공격적으로 지공상을 못 풀어내면 역습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패턴이 얘기하면 되지 뭐 탈압박. 그쵸. 상대가 특히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을 때. 두 팀이 또 역습에 좀 강점이 있잖아요. 이 두 팀이 지공 상황을 하다가 역습을 하는 이런 포인트가 가장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지금 부산과 상주다.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부산. 아, 너무 겹치는데 이번에. 자, 저희가 지금 틀린 게 뭐예요? 서울 전북 빼놓고 다 세경이 똑같은데? 아, 수원 광주. 네. 이거도 서로가 좀 급한 팀들입니다. 아, 수원은 지금 1승 1무 2패로 8위. 광주는 승격을 했는데 1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떻게 전술적 포인트가 있을까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염기훈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전술이 완벽하게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첫 경기 말고는 그 다음부터 좀 내려섰었죠. 그렇죠. 네. 이제 골줄이 없으니까. 3명의 미드필더 쓸 때 염기훈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서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염기훈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좋아요. 네. 이 염기훈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조금 수원 경기를 보실 때 포인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염기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동료들도 염기훈 선수가 좀 압박이 덜한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수유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움직여줘서 염기훈에게 다시 볼을 받는. 그렇죠. 오케이. 특히 이 장면에서는 이제 김민우 선수가 왼쪽 윙백에서 뛰었을 때 앞쪽으로 쭉 달려나가주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나 측면 미드필더를 조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염기훈 선수가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저런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광주는 이제 염기훈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오고 김민우 선수도 염기훈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측면 공간이 조금 빌 수밖에 없죠. 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광주는 지난 경기부터 이제 엄원상 선수가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살라. 그렇죠. 엄원상 선수가 수비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좀 더 많아 보였다. 지난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에겐 그런 롤을 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염균 선수나 김민우 선수 자리가 엄원상 선수가 뛰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죠. 이쪽이 왼쪽과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균 선수나 김민우 선수가 올라왔을 때 엄원상 선수가 역습으로 나가는 그 장면들. 뒷공간에 이게 포인트가 되겠다. 그 진짜 포인트가 이건 중요한 포인트겠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이 장면에서 보면 펠리페 선수가 이제 볼을 떨어뜨려주고 있는데 광주가 빌드업이 안 될 때 가장 주요하게 활용하는 선수죠. 펠리페. 한테 한번 때려주고 떨어뜨려주는. 그런데 이제 수원에는 헬리가 있잖아요. 그 헬리와 펠리페 인천의 케인대를 잡았던. 그렇죠. 네. 저 두 선수의 경합이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헨리랑 펠리페의 싸움 재밌겠다. 또 얘기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좀 너무 많이 겹치는데 제 다르게 해야 되나? 수원과 광주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무승부. 전 무승부 하겠습니다. 전 무승부. 자, 무승부 하고 지금 수원 승했어요. 수원. 좋아요. 자, 요게 이제 이번 주말의 마지막 경기죠? 네. 성남과 대구. 성남 사실 시즌 아주 개막하고 막 초반에는 울산 대박이다 이랬는데 4라운드 가면서는 성남이 대박이다. 뭐 그냥 완전 김남일 감독은 대박 아닙니까? 남매운의 그럼요. 심혜원의 감독과 비교되고 있고 대구는 승리가 없습니다. 아쉽죠. 대구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구는 세징야가 돌아왔죠. 세징야. 네. 그래서 대구의 공격 패턴이 지난 경기에서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세징야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 볼을 받으러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면 이때 정승원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가는 오른쪽 윙백. 그렇죠. 이런 공격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이제 세징야가 내려올 때 정승원이 올라가는 이 경기 장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 패턴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성남은 홍시우. 네. 진짜 멋있더라 홍시우. 그 자리가 이제 또 홍시우 선수의 자리죠. 사실 정승원 선수가 나갔을 때 완전 오른쪽 왼쪽이구나. 그렇죠. 측면으로 뛰어나가줘야 되는 역할이 홍시우. 이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홍시우 선수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승원 선수가 올라갔을 때 김재우 선수가 저 공간을 막아줘야 되는데 홍시우 선수와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가 조금 이제 저 두 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자, 성남과 대구 이번 네. K리그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요일 경기인데요. 자, 승부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남. 대구? 네. 아, 세 경기 갈렸어. 세 경기 갈렸어. 다행이다.